시대의 경영까지 점을 치는 신내림 무당인가. 미래의 경영까지 점을 치는 펜덕 같은 법원이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세 번째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반갑습니다. 여기는 이제 콜트콜트의 기타 노동자와 함께하는, 이 답답한 세상, 답을 찾는 농성장, 답장에서 전해드리는 팟캐스트입니다. 자꾸 방송하는데 앞에 누가 자꾸 왔다 갔다 해가지고 방송을 못하겠네. 네, 오늘로 이제 방정훈 재장님 이제 단식 26일 차입니다. 뭐 이번 주에 같이 수요문화제도 했었고, 이제 좀 이동거리도 좀 있으셔가지고 건강이 많이 나빠지실 줄 알았는데 여전히 저보다 좀 건강해 보이셔가지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노조 때문에 공장문을 닫았다고 막말을 자행하는 김무성 대표에게 사과를 받고, 그리고 불법적 정리해고 자행한 우리 박영호 사장님 처벌 좀 해달라고 좀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3회차 방송인데요. 네, 이제 오늘도 이제 함께 이야기할 손님 모셨습니다. 콜트콜트의 기타 노동자들의 오랜 친구죠. 우리 콜치이며 최근 가장 이제 무서운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의 모임, 바로 맘산모 여러분인데요.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맘상무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맘상무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방송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니,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보지 네. 못했어요 아직. 지난 방송 후기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다행히 이제 좀 더 밝아진 분위기라는 평이 있었고요. 여전히 사운드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고, 또 이 사회자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는 평이 있어가지고 네, 유념하고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되게 뻔한 질문인데, 먼저 이제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의 모임 맘산모에 대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돈독하시네요. 저희 맘상무는요, 이름이랑 똑같아요. 맘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 모임이고요. 쫓겨나는 상인들이 모여서, 또는 쫓겨날 위기에 있거나 아니면 그냥 장사를 하시는, 아니면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주로 이제 임대인들이랑 저희는 싸워요. 그래서 나쁜 임대인 막 나가라, 막 더럽다, 막 이런 식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이제 맘상모가 많이 바쁘다고 들었는데, 거의 오늘 지금도 이제 집회를 하고 오신 것 같은데, 굉장히 바빠 보이세요. 전국적으로 이제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임차 상인 분들 숫자가 어떻게 되나요? 숫자 자영업자분들이 전국에 600만 자영업자들이 계신다라고 했는데 네네. 하는데 권리를 빼앗기시는 분들이 몇 명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죠? 네, 근데 뭐 그런 건 있어요. 서울시에서 통계를 냈는데 맞아. 평균 임대차, 그러니까 장사를 평균 하는 기간이 1.7년. 그만큼 이제 쫓겨나거나 아니면은 가게가 너무너무 많아서 망하는 그런 가게가 많다고 보여주는 통계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많아서. 너무 그러니까 많아서, 가게가 너무 많으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죠. 홍대 같은 데만 하더라도 사람 수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가게가 곳곳에 너무 많아서 장사가 또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재작년 대비, 작년 대비, 올해 대비 매출이 확 꺾이는 걸 체감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가게 경제가 많이 긴축이 필요한 경제적인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소비 심리가 아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제가 뭐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네네네. 거고, 나쁜 우리 주인님들, 네네네, 맞아요. 건물주들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올해인가요? 이제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된 게? 네, 맞아요. 네, 이제 그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이제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 현실들 같은 것 좀더 네네. 개정법에 좀 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네. 상가법이 2001년도 말쯤에 이제 생긴 이래로 10여 년 동안 정말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수억 원 쫓겨나시는 게 당연한 일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3년 그 8월 13일부로 처음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법 개정이 1차 맘상모 활동과 함께 됐었었고요. 그리고 올해 2015년 5월 13일부로 그 권리금에 대한 부분은 이제 임차 상인의 재산이니 이제 건물주님들 이제 약탈하지 마세요라는 어떤 특별법이 상가법 안에 끼워져서 통과가 됐었습니다. 근데 저희 맘상모 입장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기존에 독소 조항으로 활용되고 있는 예외 조항 몇 가지에 대해서 빠른 개정과 삭제를 요청했던 부분이고, 그런 활용 때문에 임차 상인의 재산 손실이 어마어마하고 최종적으로 권리금마저 타겟이 되어서 약탈당하는 수준이다라고 했지만, 정부는 좀 의도 자체를 이제 손해배상 쪽으로 이제 몰고 가면서 상가법에 대해서 그대로 예외 조항들, 활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들은 그대로 두고 그냥 권리금만 보호하겠다. 단 그 과정은 손해배상을 통해서다라는 식의 어떤 그 추가된 법적인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여전히 그 외에 활용되고 있는 예외 조항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건물주가 마음만 먹으면 취사 선택하여서 내쫓을 수 있는, 아직도 쫓겨날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여전히 많이 미흡한 상가법의 상황입니다. 네, 그걸 법 개정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제 많이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민님께서는 그 카페 그 문제를 통해서 이러한 이제 문제를 이제 경험을 하셨고 네. 처음 그랬던 것 같은데, 카페 그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그때는 저희 상가법에서 되게 큰 축으로 그 건물주도사에서 취사 선택해서 활용되는 독소 조항이, 하나는 그 가난한 지대가 낮은 지역에서는 재개발, 그러니까 재건축으로 기존 상인들을 얼마든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쫓아왔었고요. 좀 지대가 높은, 가게세가 높은 이런 역세권 위주로는 환산보증금이 넘으면 상가법 보호가 안 되기에 그 지점을 통해서 그런 예외 조항을 통해서 여직 쫓겨나왔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재건축으로 인하여 들어간 지 8개월 만에 로스터리 카페 하다가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가까이 1심, 2심 소송하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재건축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너무 불합리하게 임대인의 재산권만을 보호하는 그 지점에 대해서 이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었었는데요. 그것 또한 이제 판결 자체가 그 황교안 씨 아시죠? 지금은 저기 국무총리가 되셨는데, 그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임대인들 재산권 침해가 너무 심하다라는 어떤 의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났었습니다. 작년에 9월에. 네. 네. 그래서 그 지점 때문에 이제 쫓겨나게 됐었고,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상가법 내에서 사장고지 의무에 대해서 법 개정을 했지만, 여전히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배상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아예 그 대책이 전무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고, 용산 참사도 이 지점과 관련해서 이제 큰 참사를 겪었었죠. 네. 황교안 우리 국무총리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맘상모를 만들게 된 하나의 원인을 제공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좀 고마운 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우리 조윤 활동가께서는 어떻게 해서 맘상모를 처음 알게 됐고, 아직 장사를 해보신 경험은 없으시고, 어떻게 이렇게 알고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셨나요? 저는 원래 올해 7월부터 같이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작년이랑 7월 전까지는 아르바이트 노동을 하면서 학비도 벌고 생활비도 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알바를 하면서 막 떼인
쓰는 돈이 너무 많아서 노조에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이라는 곳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근데 올해 사실 맘상무 잘 몰랐어요. 그냥 그 홍대 두리반 그냥 칼국수 맛있는 데를 살려줬구나 이런 생각밖에 없었는데, 그 갑자기 학교를 휴학을 자주 하고 또 알바도 하기 싫은데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연하게 맘상무랑 같이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았어요. 어쨌든 알바랑 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흔히 대립적인 구도를 갖기가 쉬운데 이 두 군데서 일해보면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은 또 사장님들 편에 서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알바 임금이 사장님들한테 어려운 요인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높은 지대 수익이랑 뭐 이렇게 강제 퇴거 현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어려운데, 약간 정부나 뭐 김무성도 여기서도 막말을 했지만 알바 노동자에게도 막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단히 화가 나 있는데요. 꾸짖어 주십시오. 네, 꾸짖으러 왔습니다. 오늘. 한마디 하시죠. 꾸짖어 주세요. 김무성이 너 왜 그러냐? 우리 홍대의 참순 만난 닭갈비집이 지금 강제 퇴거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네네. 지금 좀 전에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일산 건물주가 사는 아파트 앞에서. 근데 네네. 그분의 발성법이 아주 특이해요. 그분 흉내를 아주 조용 국장님이 아주 잘 냅니다. 그 톤으로 우리 김무성이한테 혼 좀 내주세요. 개인기인가요? 네, 그분이 개인기입니다. 50대 남성분이세요. 해보겠습니다. 60대입니다. 아 60대. 네. 김무성이 내가 너를 천불에 처할 것이다. 천둥 맞을 것이다. 아 오늘은 제가 그걸 패러디해서 그 임대인이 김성철이거든요. 그래서 김성철이 내가 너를 천둥에 맞게 할 것이다. 지나가다 번개에 맞게 할 것이다. 이러고 저주를 퍼붓고 왔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부끄럽네요. 아유. 알바 노조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콜트 형님들한테 우리 김무성이 콜트액이 강성 노조 때문에 이제 망했다고 했는데, 아이고. 혹시 알바 노조에 대해서는 우리 뭐 김무성 씨가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화가 그렇게 나셨나요? 알바 노조에는 사실상 사회적으로 알바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약간 취미 삼아 잠깐 돈 벌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인식이 많잖아요. 근데 알바 노조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다 생계를 유지하려고 아니면 학비를 벌려고 다 그런 사람들인데, 김무성이가 어디 기자회견 가가지고 아유 뭐 좋은 경험으로 뭐 부당해고도 당해보고 막 그래야지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네, 어딜 가든지 막말을 몰고 다니는 분이라 아이 새끼. 예. 며칠 전에 이제 홍대 8번 출구 골목 지나가는데 막 또 굉장히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뭐 어디 가지 마라 네. 어디 불매합시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봐보니까 또 역시나 암상무 분들이 거기 계셨는데 거기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네, 홍대 8번 출구 쪽에서 걷고 싶은 거리로 진입을 하면 네네. 왼편에 삼통치킨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삼통치킨 호프 아주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해요. 두리반 때 많이 시켜 먹은 네. 치킨집으로도 유명하고. 근데 그 건물주가 기존 상인을 지금 2년 사이 1, 2, 3층 가게 주인들을 다 내쫓고 본인이 장사를 합니다. 근데 그 건물에서 유일하게 그 삼통치킨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것마저 먹으려고 하고 있어서 크게 꾸짖으면서 불매에 동참해달라고 시민사회 그 지역에 지나다니는 시민분들 그리고 이웃 상인분들한테 호소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1층, 2층, 3층이 다 그럼 건물주가 운영하고 있는 네. 이름은 다 다른데 가게. 네, 삼통치킨이랑 그 모닝글로리를 빼고 3개 가게는 다 건물주가 기존 임차 상인을 내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가게 이름. 홍대 입구 8번 출구에 있어요. 커피 플래닛 베이커리랑 도로시 다이어리 그리고 그 옆에 밀키비 아이스크림 가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지하에 있는 모닝글로리랑 1층에 있는 삼통치킨 빼고는 전부 다 네, 임대인이 아주 내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자가 온 가족이 거기에 들러붙어서 아주 야금야금 해먹고 있어요. 가내수공업 형식으로. 아, 그러네요. 네, 저기 18세기로 돌아간 네. 그런 제가 그 치킨집 진짜 좋아하거든요. 맥주 맛있어가지고 되게 자주 갔는데 마늘 치킨 맛있잖아요. 네. 네, 그런 현실이 있을 줄은 꿈에서 상상 못했어요. 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예. 제가 치킨 좋아하는데 그 집 진짜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뭐 다른 해결할 방법이나 법률적인 것들을 이제 뭐 힘들 것 같고 좀 더 어떻게 지금 단계에서 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 있을까요? 일단 저희는 대부분의 싸움이 뭐 이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는 아니겠지만 뭐 법 밖에서예요. 정말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법은 그냥 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현실이 대부분이에요. 삼통치킨은 그래서 법의 판결대로 지금 강제 집행 위기에 처한 가게가 되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임대인 실명 하두가 네. 밝히셔도 됩니다. 건물 하나 가졌다고 그렇게 사람을 내쫓고 남의 삶을 빼앗아도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바로잡아줘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두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막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용역을 얼마든지 부르라고.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가 가장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강제 집행을 막고 더 굳건히 투쟁하는 것 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언론에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테이크아웃 드로잉 같은 경우는 이제 싸이와의 싸움으로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삼통치킨 같은 경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닭갈비 네, 찹순 만난 닭갈비. 네. 그분들은 되게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외에 또 여전히 지금 또 싸우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남상모 지금 회원분들이 연대하고 있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네. 고통받고 있는 곳 몇 군데 좀 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시위 집회를 하고 계신 그 분들은요, 지금 산청동에 그 상권이 뜬 지는 1, 2년 됐죠. 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상권이 없을 때 들어가셨다가 8년 만에 건물주한테 그것도 권리금을 내고 들어갔는데 권리금마저 이제 못 받고 쫓겨나게 생긴 위기의 임차상인 아랑졸띠라는 옷가게를 하는 데가 있고요. 거기에 정명진 사장님이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홍대에 1층에는 에스닉 바바, 2층에는 식탁위라는 식당을 하는 그런 한 건물에 3가게가 건물주의 양도영수 방해, 권리금 약탈이죠. 이유는 그 방해로 인하여 2-3차례씩 방해를 받은 이유로 역시나 지금 쫓겨날 위기에 놓여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정말 기가 막혀요. 2층에 식탁위라는 데가 나름 인지도 있는 식당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젊으신 그 신혼부부가 이제 결혼하자마자 차린 그런 식당인데 우연히 이제 계획에도 없는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게를 출산일에 맞춰서 빨리 양도양수를 하고 나가야 되는 어떤 개인 사정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방해를 하고 출산 이후까지도 지금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의 가게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 있죠? 저희 서울에서 이 근방에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 있어요. 거기에 이제 대창 빌딩이라고 여운 아래 루스풀 바베큐, 크로커다일 구디점 이 분들이 이제 기획부동산과 원래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짬짬이 해가지고 들어오려는 곳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탐앤탐스가 원래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탐앤탐스가 이렇게 법이 바뀐 줄 몰랐다고 나는 거기 못 들어가겠다라고 공문을 보낸 상황이고요. 지금 매일 구로 디지털 단지역 근처 옛날에 기룡전자 투쟁했던데 바로 앞이에요. 네네. 바로 앞에 임대인 박창순 씨가 살거든요. 거기서 매일매일 4시 반마다 투쟁하고 계시고요. 또 서울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안양에는 전승열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참치 한 마리 집이 있습니다. 거기는 되게 특이해요. 임대인이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의원을 자기 건물이 아니라 자기도 세를 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세를 하고 15년째. 15년째. 근데 이제 참치 한 마리 보고는 5년이 지났으니까 나가라. 상가법에서는 5년만 보장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막 너는 15년 했는데 왜 우린 나가야 되냐고 했더니 나는 운이 좋아서 그런 거다. 좋은 건물주 자기는 만났대요. 너는 나쁜 건물주 만났으니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아래로 내려가면 부산이 있어요. 부산에 이제 엄청 작은 치킨집이 하나 있습니다. 블루만 치킨이라고. 거기는 이제 정말 몇 개월 차이로 3개월인가? 그 정도 차이로 소급 적용이 안 돼가지고 2년 또 안 했는데 건물주가 이제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건물주가 누구냐면 임차 상인이 예금주로 가장 많이 있다는 새마을금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홀로 1인시 하고 계십니다. 곳곳에 지금 뜨고 있는 전국의 상권에서는 임차 상인이 빼앗기는 권리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요. 신촌도 지금 그렇고 신촌에는 6가게. 근데 여기에서는 서대문구청장이 그 공약 사업의 호텔 짓기로 인하여 쫓겨나게 된 그 서대문구청장 문석진 세정년이시죠. 네네. 이분께서 자기 이제 그 서대문구청 연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원 출마를 하신다고 지역개발 행정 공약을 지금 무리수를 두고 지주들을 어렵게 설득하여서 진행하는데 6가게에 대한 대책 마련은 아무 고민을 안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꾸짖고 있고요. 서대문구청 앞에서 그 6상가 세입자분들이. 그리고 서촌 효자동 아시죠? 네네. 그쪽 지역도 난리 났고 전국 광주도 마찬가지고 곳곳이 난리입니다. 곳곳이. 그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네네. 그 새정년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께서는 저희가 신촌의 6가게가 면담을 요청하러 갔더니 김무성처럼 막말을 뱉었어요. 저희가 이제 막 그랬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억울해서 법을 바꿨는데 어떻게 법의 적용을 안 받는다는 이유로 쫓겨날 수가 있냐. 좀 대책 좀 마련해 달라 했더니 또 한 번 법을 바꿔라. 아니면 독일 가서 장사를 해라. 남의 나라 가서 장사를 하라고. 그게 왜 독일인가요? 네, 서대문구청장에서 이 입에서 나왔다는 말이 정말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의 그래도 한 지역을 담당하시는 분이고 서민을 살펴야 되는 분이 독일로 이민 가라고 그런 레알 무식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주 개탄스러운. 네. 독일을 왜 독일인지 궁금한데 제가 한번 그러면 좀 파보겠습니다. 독일. 네, 그렇죠. 네, 뭐. 근데 하기사 김무성이만큼은 아니죠. 네. 네네. 그리고 박영호만큼도 아니고 양호하네요. 또 비교를 해보니. 네. 막말계 주니어 뭐 이렇게 후보들을 붙였거든요.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임차 상인을 괴롭힌 100명의 악당들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를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좋은 네, 아이디어시네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좋네요. 최근에 이제 들었던 문장 중에 저한테 굉장히 파문 일으키는 말이 있어요. 작고 오래된 단골집을 가질 거리라는 말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피막골은 이제 완전히 박살이 났고, 그렇죠. 그리고 홍대도 지금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죠. 네, 연남동이라든가 신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망원동 쪽도 계속 막 박살나고 있고, 이제 작은 술집들도 다 사라져가고 있고, 우리 이제 이런 사람들 단골집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 작은 술집에서 소소하게 주인과 이렇게 인사하고 맞아요. 관계를 갖고 싶은 사람들 우리 어떤 걸 해야 될지 예. 손님들한테. 손님들이나 아니면 단골 가게, 연대를 가게 하고 싶은 지키기. 사람들에게 예. 아까 아랑줄대에서 집회하실 때 발언 멋지게 하셨잖아요. 개성 있는 가게들이 사라지고 개성 있는 가게를 누릴 권리, 행복 추구 권리, 누릴 권리에 대해서 사라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멋지게 발언해 주셨잖아요. 네, 얘기 자,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기억이 잘. 워낙 집회가 많아서 그때 발언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요. 제 머리가 이렇게 막 뛰어나지 않아서. 우선 그런 단골집이 있다면 꾸준히 찾아가는 것이 좋겠죠. 아무래도 장사를 하려면 꾸준하게 매출이 있어야지 오래오래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한 뭐 이렇게 집회가 있으면 같이 또 하면 되고요. 다 그렇잖아요. 서촌이나 망원동이나 홍대나 신촌이나 삼청동이나 다 사람들이 개성 있는 거리,
상인들이 열심히 운영한 그 가게를 보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게들이 다 건물주에 의해서 운영되고 또 기획부동산과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에서 운영되고 개성을 잃고요. 결국에는 또 우리가 놀이를 즐길 문화가 또 없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더불어 거기서 쫓겨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지켜야 하는 일이죠. 네, 맘상모에 좀 후원도 해주시고 연대도 해주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팍팍 크게 좀 해주십시오. 네? 아 그런 연대 얘기 크게. 예. 네, 맘상모에 후원 좀 저희 도와주세요. 삶이 혹시 힘든. 네. 네, 아니면 행복합니다. 네네. 그 건물주, 조물주 아래 건물주라고 그렇죠. 요즘에는 네. 그 동네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전방이 사라지고 네, 세탁소가 사라지고 그렇죠. 그리고 뭐 미용실이 사라지고 프랜차이즈 마트가 들어오고 사실 이런 게 정상적인 구조는 아니잖아요. 외국을 봤을 때도 그렇고.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게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네. 특히 지금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이제 연남동인데 예, 연남동 같은 경우에는 슈퍼보다 커피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근데 그런 것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은 다 건물주들이 이제 들어와서 하는 것들인데 제발 좀 막기 위해서 저도 계속 연대를 하겠고 네. 좀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한 마디씩 좀 이렇게 좀 앞으로 이제 뭐 맘상모 계속 활동하면서 예, 뭐 어떤 각오나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아니면은 지금 이제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소회나 이런 것들 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소외?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한 소외가 아닌 마음가짐. 소외?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 뭐 마음에 담아뒀던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뭐 하고 싶은 이야기 마지막으로 있으시면 한마디 활동할 해주시죠. 그럼 제가 먼저. 네. 저는 이제 피해 임차 상인이었고 얼떨결에 법 개정도 하게 됐고 얼떨결에 또 다른 피해 상인분들의 권리 찾기에 이제 자연스럽게 진짜 물타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는 일단은 결국에 법에 의해서 잘못된 법에 의해서 임차 상인분들의 삶이 한순간에 이 추락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가법의 임대인의 재산권만을 보호하는 이 지점에 대해서 하루빨리 법 개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울어진 채로 시작된 이 상가법이 어느 정도 좀 형평성에 맞게 서로의 소중한 삶과 재산, 권리를 지켜주는 때까지 법 개정과 함께 현장에서 빼앗기는 현장에서 이제 목소리 내면서 그 당사자분들이랑 계속 함께 해 나갈 것이고요. 느낌적 느낌이랄까요? 수년 안에 상가법이 정말 우리 이런 임차 상인들의 어떤 그 모임, 맘상모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고 임차 상인 한 분 한 분들의 소중한 목소리가 정말 큰 연대체로 모여진다면 수년 안에 정말 법 개정, 상가법 개정은 물론이고 그 맘상모의 연대체가 다른 이런 노동자분들의 문제 사안이나 사회적인 문제에 힘을 실어드릴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맘상모 그만두면 이제 지역 노인복지운동 할 생각입니다. 제 미래이기도 해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맘상모 할 때까지는 그 그림으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네. 네네. 방금 선미님이 뭐 상가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전 좀 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직 맘상모가 얼마 전에 인원을 좀 추가해서요. 아직 인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워낙 집회가 많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외부 연대 오는 것이 저희에겐 정말 뜻깊고 몇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저희가 항상 집회 때마다 이야기하는 두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는 쫓겨나지 않는다. 그리고
함께 살자라는 건데요. 사실 어디에 어느 투쟁장에 가서도 외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가게에서 쫓겨나지 않을 거야, 내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 거야, 내가 다닌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을 거야, 이런 것들이 모두 나도 외칠 수 있는 구호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살자고, 좀 먹고 좀 살자고 같이 좀 이렇게 하는 운동들이잖아요. 더 맘상모가 열심히 연대해서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드래곤볼이라는 만화 보면은 손오공 주인공이 이렇게 길을 모읍니다. 우주인들이 한 명 한 명씩 조금씩 길을 모아가지고 원기옥이라는 큰 길을 만들어가지고 거대한 악당을 쓰러뜨리거든요. 근데 지금 전국에서 계속 쫓겨나고 있는 사람들의 힘이 하나씩 모여가지고 우리 거대한 악당, 악의 무리, 악의 무리들, 김부정인 무리들. 임차 상인을 울린 우리 100명의 악당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날까지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2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시작에 앞서가지고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러니까 11월 3일은 이제 콜트학기 방정훈 제장님께서 단식한 지 30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콜트콜트의 기타 노동자들의 친구, 그러니까 콜친들이죠. 콜친들이 3,000일 이후에 다시 한번 집중행동을 선언하고 진짜 투쟁에 나서는 문화제를 진행될 예정인데요. 먼저 11시에는 이곳 새누리 당사 앞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1시에는 노동법률단체의 기자회견, 그리고 함께하는 문화행동 및 깜짝 벼룩시장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어디 보자. 네, 깜짝 벼룩시장은 12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드로잉 데이, 그리고 신앙송, 버스킹 공연, 사진과 행동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7시에 공동행동 및 문화제가 이어질 전망이니까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 주 이제 지났으니까 또 우리 답장 안에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답장에는 좀 감사합니다. 위치 아주 짠듯한 전달 감사합니다. 어이구, 이거는 좀 나중에 읽고. 제가 한 건데 왜? 네네. 우리 아직 자기소개를 안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시키려고 하니까 또 자기소개를 해야겠네요. 자, 2부에는 또 우리 손님들이 바뀌었는데요. 우리 끝쪽부터 해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홀택 조합원 임재춘입니다. 네, 저는 맘상모의 지원입니다. 네, 우리 임재춘 조합원님께서 먼저 이 사연 한번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노안이 있으셔가지고 노조 없애려고 공장을 마음대로 갖는 것도 억울한데 노조 때문에 회사가 안 보여. 그래? 죄송합니다. 딴 거 읽겠습니다. 딴 거. 글씨 큰 거. 파이팅! 무상아, 사람이 살아야 나라도 산다. 무상아, 똑바로 들어, 똑바로. 네, 아까 우리 형님께서 읽지 못한 거 제가 읽겠습니다. 노조 없애려고 공장문 닫는 것도 억울한데 노조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는 게 말이 되냐? 대한민국이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노동자들의 회사를 돌리도 다해라는 분이 남겨주셨습니다. 또 무성씨 얘기인데요. 이분 무성 찌라시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언제까지 고개를 들 수 있을 것 같냐? 언제까지 그 집안이 살아남을 것 같냐? 두고 보자는 사람 안 무섭다고 천만에 이번엔 기어코 바꾸리라.
전진이라는 분이 남기셨습니다. 와. 그리고 우리 답을 만들어주신 상덕 작가께서 이제 한마디 남기셨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는 일이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우리를 다른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성의껏 진심으로 답하길 기다립니다.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좀 답해 주십시오. 이거는 우리 지원 씨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김무성,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고 콜트콜택이 어떤 곳이었는지 노동자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조금이라도 찾아봤다면 그런 헛소리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알고도 그런 소리를 했다면 당신은 이곳에서 힘들게 단식하는 방종훈님을 비롯한 노동자들을 국민이 아닌 도구로만 생각하는 악당일 뿐이죠. 김성균. 네, 우리 감독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읽겠습니다. 사실 이게 김무성한테만 굉장히 포커스가 집중돼가지고 모든 글들이 다 김무성을 향한 건데 오랜만에 박영호 사장님에게 누가 한마디 남기셨습니다. 박영호 씨, 누가 그래도 된다고 했어요? 남의 삶을 빼앗아도 된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법이 그랬어요? 정신 차리세요. 법보다 양심이 뭐라고 쓰신 거예요? 양심이잖아요. 네, 옆에 계신 분 쓰신 겁니다. 아 진짜? 네. 글씨가 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도미분.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항상 2부가 되면 모시는 손님이 있습니다. 우리 2부 손님 잠깐 모시고서 짧게 오늘 아주 짧게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시죠, 주회장님. 와. 의자가 하나 더 있죠? 더 있어.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이쪽으로. 네네. 일로 와. 지원 씨 일로 와. 네, 네, 진정한 주인공이 오셨네요.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먼저 건강은 좀 괜찮으신가요? 예, 괜찮습니다. 재채기 하시면서 자꾸 괜찮다고 하시면서. 날이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뭘 반응을 안 하면은 내 몸이 철인이라는 소리가 들릴까봐 겁이 나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뭐 이번 주에는 뭐 농성장에 뭐 특별한 소식이 있었나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 강정에서 오셨고요. 네네.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그 강정 지킴이로서 활동하다가 온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네. 강정에 강정 말씀하시죠? 예, 네. 제주도 강정에 네네. 이야기로 꽃을 좀 피웠습니다. 뭐 어제는 수요일이었는데 수요문화제 가셔서도 또 발언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수요 문화제가 아니고요. 네네. 그 저기 그 수요문화제 맞아요. 어제가 저기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저녁 때. 비를 네네. 맞으면서 이렇게 그 예배를 드려 주셨는데 향림교회 촛불교회 네네. 거기서 오셔가지고 비를 맞으면서 예배를 드려 주셨는데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날에 그 저기를 갔죠. 빵클럽에 갔습니다. 예. 이번 주에 우리 재춘 형님이랑 목욕탕 갔다고 하셨는데 예. 몸은 좀 뭐 목욕하시니까 좀 이렇게 잘생기신 것 같기도 하고. 예, 역시 찜질방은 좋습니다. 빼빼고 광내니까 또 예. 멋있어지고. 그 오늘 아침인가요? 그 철폐연대 집회가 어제 아침인가요? 예. 어제 아침에 철폐연대 집회에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갑자기 하셨다고. 예. 박근혜 욕을 그렇게 찰직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게 소문이 다 났네요. 네네. 예. 욕을 그렇게 하시고 되게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 그 주인이 돼서
정말 잘 사는 이러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친일파 후손들이 옛날 그 만주벌판에서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은 노동자, 농민, 도시민의 자식들로서 험하게 살아가는 반면에 친일하면서 마치 한국노총처럼 그 노동법을 지키라는 권한을 줬는데 그거를 야합해서 팔아먹는 이런 것처럼 그 국가의 고위 간직에 있는 놈들은 이 나라의 민중들을 그 위안부, 징용, 원폭 이런 쪽으로 모든 피해를 다 받으면서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거기서 일본한테 붙어서 백작이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호의호식 하면서 살았던 놈들이 이 땅의 주인이 가짜 주인이 돼가지고 전 진짜 주인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울분이 났습니다. 네네. 어차피 우리 또 임재춘 형님과는 항상 붙어 있기 때문에 뭐 하실 얘기가 없을 것 같고 우리 망상모의 뭐 응원의 메시지나 한마디 좀 전해주시죠. 정말 이 땅이 정말 진짜 주인이 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장사하는 것까지도 땀 흘려서 일하면서 하는 것까지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이 나라의 나쁜 법들을 좀 고쳐서 마음대로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함께 살자, 쫓겨나지 말자 이런 것이 좀 정말로 현실로 다가서가지고 올 때까지 같이 노동자랑 같이 함께 좋은 나라 만들기로 투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와! 네, 뭐 더 하실 말씀 혹시? 정말 너무나 멋있습니다. 작은 힘이라도 모아가지고 큰 힘과 싸우겠다는 그런 용기가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방 대장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왼쪽으로. 저쪽 중봉에. 네, 오늘 26일 차인데 여전히 저보다 더 건강하신 것 같아가지고 누구한테 그러니까 술독이 이제 빠지기 시작해가지고서 술독으로 버텼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페북에서 본 글인데 사실 이제 방 대장님보다 힘내야 되는 건 사실 우리가 더 힘을 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광고했듯이 30일 날 이제 되는 날입니다. 11월 3일 날 우리 이곳 가득 채워가지고 우리 같이 힘내서 저 건물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의 힘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2부 시작할게요. 좀 이제 시간이 앞서서 많이 뺏겼는데 좀 지루하셨죠? 아니요. 괜찮나요? 네. 이제 맘상모 처음에 이제 했던 계기가 이제 카페 문제에서부터 시작됐던 것 같은데 우리 콜트와 맘상모 처음 만났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이제 먼저 형님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맨 처음에 만난 것은요. 우리가 있는 재판에 대법 판결 떨어지고 그때 여름인가 그때 이제 우연적으로 공연 섭외가 들어왔어요. 거기서 뭐 하는 데냐 그러더니 카페래요. 카페에서 왜 그 공연을 해달라 그랬더니 쫓겨날 정도로 해갖고 홀맨이 동네 가서 떠스하게 해주면은 장사할 수 있다고 해갖고 그때 한번 멋있게 가서 한번 커피도 맛있게 먹고 진짜 동네 떠스하게 한번 했습니다. 네, 초대 가수라고 왔는데
여기는 아저씨들이 이렇게 기타나 이런 거 메고 왔을 텐데 처음 공연 봤던 소감은 어떠셨나요? 저희는 너무 좋았죠.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노동자라고 해도 좋고 뭐라고 자영업자라고 해도 좋고 사장님이라고 불렸지만 갑자기 쫓겨난다고 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확신은 있었지만. 근데 아무튼 일터에서 쫓겨나서 그때는 벌써 2년 전이니까 7년째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고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들이. 그렇죠. 그 존재만으로도 정말 힘이 됐고 그래서 예, 그 힘으로 저희도 열심히 싸웠죠. 되게 미안하게 용기를 얻었죠. 그때 되게 자주 이렇게 공연도 하시고 저도 몇 번 갔었는데 그때 뭐 있었던 뭐 다른 이야기들이나 뭐 첫인상 뭐 이런 거 있었으면. 첫 번째 가신 인상? 네네. 진짜 첫 번째 그때 갔는데요. 마을이 진짜 우리는 몰랐던데 서울은 되게 넓고 되게 큰 줄 아파트 같은 큰 줄 알았는데 조그만 동네인데 좌우지간 집이 아담하게 그 카페가 아담하게 꽂혀져 있더라고요. 그 앞에도 뭐 그 큰 건물 있고 그 짧은 건물밖에 없었는데 진짜 옛날로 말하면 우리 한참 클 때 고등학교 그때쯤 해갖고 서울이라는 데가 그런 데도 있구나 하는 거를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때 당시. 그렇게 인연을 맺으셔가지고 이후에 그 카페 이후에 법 앞에서라는 연극을 함께 하셨었잖아요. 네. 네. 법 앞에서에서 뭐 어떤 맡았던 배역이라든가 혹시 뭐 어떤 걸 하셨었죠 그때? 법 앞에서는 뭐 별로 뭐 나는 뭐 다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는 최고. 미친 존재감을 또 보여주셨다고. 아니 우리 임재춘님이 당시 맡았던 역이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 역할도 크게 있었지만 잠깐 이렇게 극으로 전환되는 부분에서는 시골 사람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법 앞에서 그 내용 중에 그러니까 시골 사람이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지기가 일종의 뭐 법원일 수도 있고 판사일 수도 있고 뭐 집행관일 수도 있는데 그 역할을 너무 멋지게 하셔서 인기가 최고였죠 그때. 클리어. 그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는 사실 아무것도 지금 이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어떻게 했나는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는 뭐 문지기하고 뭐 마지막 그거 신도 있고 했는데 그건 기억이 하나 안 나고 나는 기타 오로지 기타만 광고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사실 대본이 너무 없었다고요. 그때 사실. 아 그랬구나. 네, 그 문제 연극 법 앞에서 그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설명 좀 부탁하실까요? 네. 그러니까 법 앞에서가 그거예요. 법이 도대체 뭐냐. 우리 임차 상인들은 싸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노동법을 부러워해요. 근데 노동법 상관없이 일터에서 너무 쉽게 해고되고 이렇게 부당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도 뭐 맞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삶을 이렇게 짓밟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커다란 법이라는 문이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답을 제시해주는 연극은 아니었고 우리들 상황을 보여준 거예요. 그 기타 노동자와 그리고 가게라는 일터에서 일하는 자기고용 노동자들의 그 상황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카페그 같은 경우에도 소송을 되게 길게 했어요. 네. 법을 바꾸고 싶어서 헌법소원까지 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법 개정 투쟁과는 별개로. 근데 콜트콜텍은 말할 것도 없죠. 법과 관련해서 얼마나 지리하고 정말 자본이 법을 어떤 식으로 그 손질을 해서 이들을 괴롭히는지 너무 극명하게 보여줬는데 예, 그런 이야기들을 다룬 연극이었어요. 재미는 그렇게 있진 않았죠. 재미가 있는 연극은 아니었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법을 갈 때 진짜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우리 서민들이나 노동자들은. 근데 법원 앞에 들어가기가 겁나갖고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걸 이제 얘들은 이제 권력으로 눌러버리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연극에서 그걸 이제 우리 나름대로는 묘사를 해갖고 했는데 사실 지금 대한민국 법이 그래요. 어디 가도 우리 아는 체를 안 해요. 돈 많고 권력 있는 새끼들은 지네도 법 우겨도 되고 농민들이 우리 서민들 같은 경우는 우기면은 다 잡고 들어가잖아요. 그걸 이제 극화를 해갖고 그걸 이제 다시 크게 한번 해갖고 여의도 크게 한번 할까? 좋아요. 제안을 하시는 건가요? 김무성이 아주 보라고 크게 영상 크게 틀어갖고
11층에 보겠고 크게 한번 해갖고 크게 한번 틀어놓을까 여기다? 좋습니다. 멋있게 한번 할까 연기를? 좋습니다. 오! 네, 지금까지 팟캐스트 출연하기 싫다고 아까워서 계속 얘기했거든요. 제 출연이 너무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 네, 우리 기타 노동자분들이 이제 그 이전에 9일만 햄릿이라는 우리 또 불세출의 명작을 소화하셨던 경험이 있는데 연극이 이번에 처음 그 법 앞에서 처음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뭐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떠셨나요? 그 당연히 쉽지 않았죠. 근데 처음에 무대에 서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저희가 9일만 햄릿도 너무 잘 봤거든요. 재미도 상당히 있었고. 근데 이제 여기 콜밴 분들하고 한다니까 무조건 오케이였어요. 막상 가보니까 진짜 무대에 서야 된다고 해서 상당히 당혹스러웠는데 그 콜밴 세 분이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셨죠. 제가 긴장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이렇게 하면은 뭐 긴장이 안 되고 잘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냥 하면 된다.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정말 선배로서. 래퍼 정신 뭐 이런 거. 뭐 어떻게 제출 형님은 9일만 햄릿에서 이제 오피리어 역할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 이제 9일만 햄릿 처음 준비할 때 어떠셨어요, 형님은? 9일만 하면 처음 준비할 때는요 진짜 아무 생각도 없이 우리가 되게 연기를 어떻게 하냐고 노동자들이 노래방도 안 가도 그래도 하는 사람들이 마이크 다 만져면 우리는 진짜 이 대사 외운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대사 외워갖고 다시 또 발동 연습하고 연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대사 외우는 게 치고 심각했습니다. 진짜 대사 외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진짜 그때 날 빡빡빡 세면서 이웠는데 어떻게 하긴 했어요. 자원이 어떻게 됐던. 배역은 마음에 드셨었나요 그때? 배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요. 진짜 남자가 여자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게 없는 거야. 대사는 많은 걸 이루기는 힘들고 어떻게 짧은 거 지금 짧은 게 오피리어 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피리어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피리어를 하셨던 거예요. 혹시 뭐 우리 지원님께서는 뭐 법 앞에서 혹시 명대사나 생각나는 장면 혹시 있을까요? 법 앞에서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다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이게 카프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에요. 거기 한 대목을 그대로 옮겨서 우리 임재춘님하고 김경복님이 연기를 한 대목이 있어요. 문 좀 열어주시오. 지금은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 문지기가. 네네. 시골 사람이 계속 열어달라고 하고 왜 안 돼요라고 하는데 문지기는 계속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라고 얘기해서 결국에는 거기서 세월을 다 보내고 죽거든요. 그 장면이 되게 기억이 나고 또 우리 임재춘님 연기 그 장면이 떠오르니까 또 웃음이 나는. 지금 그 대사가요 좀 따지면 그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뭐 경찰서 가갖고 검찰 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지금은 그때 다 그게 이제 소설로 됐지만은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우리 하면은 뭐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법을 변호사 사갖고 와요. 변호사도 돈이 없어 못 사는데 우리가 변호사 어떻게 삽니까? 변호사 사야 되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결과는 우리가 재판도 안 하고 위에 꼭대기 올라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그냥 우리 삶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 인생. 그게 이제 소설로 된 건 우리가 이 연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형님 법 앞에서 아니면 9일만 햄릿 중에서 생각나는 대사나 아니면 명장면이 있었다면 어떡해요? 지금은 뭐 다 까먹고요. 그거는 새로 한다고 하면은 지금 하라고 못 할 것 같아요. 아까 하자고 그러시더니 벼루가 있잖아요. 벼루가. 그게 지금 뭐 우리가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기억해갖고 하냐면은 진짜 그거를 이제 무성이가 본다고 하면은 내 멋지게 해갖고 분장해갖고 무성이한테 보여줄 수는 있어요. 무성이 욕하면서 무성이를 위한 무성이로 위한 공연을 한번 하겠어 내가. 무성이를 위한 공연을. 오직 김무성을 향한 해바라기 연극. 오직 사랑해요. 무성이 얼마나 무성하게 해갖고 무성해 보게끔 무성하게 딱 보라고 해갖고 멋지게 공연해갖고 한번 멋지게 해갖고 무성해 보게끔 하겠어 내가. 그때 주인공으로. 주인공 딴 사람이 해야지. 나는 그거 시켜줘. 무성이 때려 죽이는 거. 멱살 잡는 거. 마지막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뭐 백동이라나요? 이렇게 칼로 이렇게 마지막에 참수하는 거. 그거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운전기사 해갖고 네네. 무성이라도 같이 자포가는 거.
자폭을 왜 해요? 잘 아니 살아요. 난 빠져 나오지. 아, 무슨 빠져 말이야 나오시고. 그렇지. 결국 끝은 항상 비극으로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 쫓겨나는 카페 주인에서 이제 연극을 하셨고, 또 이제 지금 이제 세상의 약자들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 뭐 내가 지금 세상과 연대하는 이유, 세상과 연대를 해야 하는 이유들, 뭐 이런 것들 좀 이야기해 주시면. 이유. 제가 이유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카페 사장님이 됐는데 쫓겨났고, 근데 그때 싸우기로 작정한 데에는 이제 일터에서 쫓겨나서 싸우는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싸웠거든요. 철거민들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카페가 쫓겨나고 맘상모 활동을 하면서 집과 가게, 한 건물에 있었던 집과 가게에 동시에 쫓겨나서 정말 철거민이 된 회원분이 있었어요. 그 투쟁을 할 때도 되게 막막했죠. 천막에서 사는데 텐트 하나를 못 치게 하니까 구청에서. 겨우 친 텐트 앞에서 참 막막해하고 있었을 때 또 우리 이인근 지회장님이 오셔서 우리는 지금 8년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또 되게 힘이 됐어요. 그 힘을 받아서 한 일주일 후에 또 천막을 쳤고 싸워서.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여기 잠깐 들렀어요. 참 죄송한데 우리 방종훈 지회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박용호 돈은 얼마든지 벌어라. 다만 너 죽을 때 돈도 못 가져갈 것이고 네 명예만큼은 내가 정말 제대로 바로잡아 놓겠다. 명예를 가져갈 수는 없게 만들겠다. 그래서 평생 싸우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언제 지금 강제 집행이 들어올지 모르는 수딱 60대 노부부가 너무나 두려움에 떨고 계신데 그분들께 해드렸을 때 그분들이 또 힘을 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임대인 집 앞에 가서 정말 쩌렁쩌렁하게 소리를 지르셨고, 그래서 되게 용기가 되고 힘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미안하죠. 죄송스럽고. 하지만 정말 저희들 이렇게 자잘하게 쫓겨나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영감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9년인데 이제 새롭게 이제 다시 거리로 나서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좀 이렇게 뭐 어떠한 노하우 전수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연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전해주십시오. 노하우 전수는 뭐 너무 잘 싸우니까 할 말은 없고요. 진짜 대한민국이 진짜 서민들을 위한, 농민들을 위한, 노동자를 위한 삶을 진짜 했었으면은 진짜 원이 없겠는데 이놈의 나라는 어떻게든 게 권력만 가지면은 다 사기 쳐먹고 돈만 띵겨 먹으려면 하는데 진짜 이런 법을 빨리 만들어야 변호사 새끼들, 변호사나 새누리당 이 새끼들 그런 걸 만들어야 하는데 뭐 하고 있나 모르겠어. 왜 서민들이 편하게 장사하고 싶은데 장사 못하게 하고 노동자 편하게 좀 집에 밥 좀 먹게 해서 밥 좀 편하게 먹으려고 하는데 왜 그런 걸 못하게 하냐고. 이 새끼들 완전히 지들만 배부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완전 사기꾼들. 맞습니다. 크게 한마디 하시죠. 야 사기꾼들아! 사기꾼들아! 정신 차려라! 네. 그 두 분 다 11월 14일에 되는 민중 총궐기대에 나오시나요? 네. 이날 이제 노동자분들, 농민분들 그리고 지금 이제 쫓겨나는 분들이 다 나오실 텐데 굉장히 무시무시한 행사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14일날 꼭 거리에 나와야 하는 이유 짧게 좀 두 분 한 번씩 해주시죠. 거리로 나가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바뀌고 가게에서도 쫓겨나고 법은 계속 우리를 쫓아내는 합법적 장치로밖에 안 남고 정말 아무것도 안 바뀌고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리로 나가서 함께 외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네, 이제 11월 14일이면은 대한민국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썼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이제 새천년도 필요 없고 새누리당만 작사를 내면은 그때 당시는 뭐 방재회담이 아까 뭐 먼저 맨 처음에 이랬대 얘기했듯이 뭐 강성노들은 뭐 파이프도 돌고 화물차들은 주창도 돌고 뭐 화염병 던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교도소 가요. 우리 못해요.
우리 형님이 앞장서서 이건 인전 농민들을 지금 먹고 살만 농민들, 서민들, 좀 인전 편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하면 안 되고요. 이제 국회의원들이 야당 국회의원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잡으면은 국회는 안 잡아가거든요. 맞죠. 그 새누리당 같은 거 던지면 돼. 새누리당 던지면 새누리당 정 차리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들이 들어야지 우리가 왜 감옥에 가요? 새천년 민주정의당 뭔가 새정년인가 새정년? 네. 새정년 의원들이 꼭 나오셔가지고서 갑자기 앞장서서 싸우는 모습, 그리고 우리 진보정당의 우리 의원들께서 갑자기 앞에서 싸우는 모습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11월 14일 날이 정말 우리가 이름으로는 민중 총궐기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잘 되길 바라는데 끝으로 혹시 뭐 다른 못한 이야기 있으면은 한마디씩 해주시죠. 저기 너무 추운데 오늘 저희가 너무 추운 날씨에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열심히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찾아서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11월 3일 날요. 여기 우리가 콜친을 먼저 3철 투어를 했습니다. 여기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4월 3일 날 우리 행사를 하거든요. 그 행사는 아까 얘기했고요. 여기 콜친들 3,300명이 모여갖고 새누리당을 한번 폭발을 시키는 거는 안 되겠고 여기서 실컷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그날은 멋있게 한번 놀읍시다. 11월 3일 날 여기서 최대한 재밌게 놀자고요. 네, 우리 11월 3일 날 이 내거리 가득 채워가지고서 같이 노래 부르고 춤추고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1부 때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이 참 제 가슴에 많이 남는데 제가 술을 좋아해가지고 그 자그마한 술집을 사실 진짜 좋아하거든요. 조용한 술집에 가서 이렇게 우리 방재장님 건강 회복되시면은 같이 가서 소주 한잔 하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단골집들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 그리고 여전히 거리로 쫓겨나는 노동자들, 빈민들, 그리고 우리 자영업자분들, 제발 없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주에는 오늘보다 좀 더 준비를 해가지고서 더 재밌는 방송, 알찬 방송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다 감사하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걸로 오늘 방송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